연일 계속되는 황사먼지 속에서 어떻게 잘들 견뎌내시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들 아이고 40년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끔찍이도 싫어하는 문 대통령, 참 기자들 만나기 싫어하죠. 그 끔찍이도 싫어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별 연설 겸 기자회견을 했는데, 벌써부터 사회 일각에서 이제 이거 망언대잔치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그래서 채널 24K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길게 인용하고 소개할 필요도 없는, 이미 다들 들으신, 실컷 들으셨던 그 얘기가 반복된 상황이었죠.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부동산 문제 이미 심판도 아주 따갑게 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이 드릴 말씀이 없으면, 이럴 때 드릴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코비드-19 방역도 이제 일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글쎄 그렇게들 국민들이 정말 느끼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건지. 인사에는 특히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인사검증 뭐 문제가 없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그 참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인사검증 완벽하다고 해야죠. 근데 문제는 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다.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야당이 뭐 그렇게 비난하고 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더구나 뭐라고까지 말을 붙였냐면, 청와대로서는 발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야, 참 대단한 뚝심입니다. 참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마음자리. 윤석열 전 총장 내가 내쳤다 뭐 어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감이 실린 거지만, 그 양반이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이 된 거 아니냐.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언급하는 거는 뭐 필요 없는 얘기 아니냐 그러고 비켜가 버렸죠. 김호수 차기 총장 후보자 뭐 차관 한번 했었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정치적 중립성에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참 가볍게 잘 지나갑니다. 박 대통령,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이재용 회장 이 사면 문제, 그거 사면 반대하는 사람도 무척 많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국민 공감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아무 말도 안 한 셈이죠, 다. 그러니까 북한의 현재 반응, 대화 거부로 보지 않는다. 참 물은 사람들을 민망스럽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다 이런 얘기들, 그냥 초지일관해서 소위 현실 이탈 화법. 저는 유체 이탈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만 그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현실 이탈 화법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이런 자세로 끝을 냈습니다. 참 그렇다. 대통령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뚝심, 이 정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은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특징 없는 이 기자회견과 연설 언어 중에서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반복된 언어이기는 한데요. 다시 아주 마음을 잡아 끄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죠? 장관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도덕검증의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요? 도덕성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드러내기에 좀 껄끄럽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후보들이 솔직히 다 드러내고 까발리기에는 너무 섭섭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좌파 진보를 자부하는 사람들, 소위 사회주의 세력들, 그 세력들은 서구에서 그 사상이 등장할 때부터 반사회주의 세력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논리적 근거로 가장 내세웠던 게 뭡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도덕적이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평등주의라는 사상체계, 이 사상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사회.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신념. 그것이 사회주의 가치관의 기반입니다. 반석이지요. 그런데 그 도덕성을 까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자신이 없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이미 이념적 기반 다 잃어버려서라는 자백을 하는 셈 아닌가요? 이런 논리적인 틀이 있다라는 것조차를 대통령을 하시는 양반이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덕성, 그거에 기반한 평등주의적 사상, 그거 다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소위 좌파 진보 세력, 사회주의 세력에게 이제 남는 가치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그러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진보적인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듣다가 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 그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셀프 모류의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양반 아닌가? 모류의 원칙은 교황이나 외치던 것인데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 셀프 모류의 원칙에 빠져 계신 거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그럼? 모류인 권력, 그것도 최정점의 권력, 그가 누구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공존할 수 있죠? 어떤 가치하고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회견 중에 대통령으로서의 다음 차기 대통령 이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대통령으로서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시대 정신에 통하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듣는 사람 기가 막히고 어이없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 양반이 읽고 계신 그러면 오늘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갖추게 되는 균형 감각이라는 게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구세어라 금수나라는 유행가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그런 청순한 사랑,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꿋꿋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는, 어떠한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더 이상 양보하고 또 얘기 들은 척 해봤자 달라질 것도 어차피 없는 시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밀렸다가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세력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항상 어떠한 것에 우선해서도 국익부터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의무인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